소리가 나 없습니다. 흥민이는 결국 어젯밤 11시쯤 배가 이 고파서 아파트 단지 250세대에 계란 전력 신라면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된장국에 입에나 한개 소주로 딱 하나로 미술 먹어보게 됐어. 차에 에어컨을 틀고 안에서 그냥 텔레비를 보고 있어. 30년 넘은 낡은 변압기에 임시 방편으로 외부 변압기를 증설했지만 열대야의 전력 사용이 늘자 결국 다시 전기가 끊긴 겁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대구 파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600여 가구에 2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무더위 속에서 주민들이 큰 분전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엔 대전 중리동 한밭대로에서 61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가 완전히 불탔지만 이 씨는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이렇게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자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전기 설비가 낡은 곳들이 많아서 열대야 속 정전 사고가 유독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전복구 하루 만에 또 전기가 끊긴 아파트 단지. 25년 넘은 변압기 넉 대 중 문제된 한 대만 교체했다가 다른 변압기가 고장난 겁니다. 다른 변압기가 또 나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민으로서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죠. 13시간 넘게 정전돼 300여 가구가 찜통더위에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고양시 아파트에서도 23년 된 전기 설비가 문제돼 어젯밤 9시 반부터 20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된 거잖아요, 이제. 이거를 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지, 이거 치우는 게 제일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고양시와 성남시에선 최근 닷새 동안 아파트 단지 각각 3곳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모두 지어진 지 20년 넘는 곳들입니다. 실제 7월 한 달 신고된 아파트 정전은 모두 91건. 15년 미만 신축 아파트에 비해 25년 이상 아파트는 정전 발생률이 10배 가까이나 됩니다. 준공 당시 전력 사용량에 맞춰진 전기 설비가 늘어난 전력량을 감당 못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냉방기기라든지 스마트 기기가 많이 활용되고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노후화된 변압기에서는 적정 용량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폭염으로 당분간 한밤중 전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노후한 전기 설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판다가 라면 먹는 거 처음 봐? 처음 보겠지. 어젯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난개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기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이덕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안산시 월피도 주택들이 온통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강한 소나기와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쓰러지며 전기줄이 끊어져 전기 공급이 3시간 동안 중단된 겁니다. 그때 빵 터지면서 이때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나갔다. 비슷한 시각 인근 본호동에서도 전신주에 번개가 떨어지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안산시 주민 1,900여 세대가 밤사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건드려 2,800여 세대가 1시간 동안 전기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린 건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인데 어제 자정까지 500여 회의 낙뢰가 떨어졌고 시간당 최고 강우량은 20ml였습니다.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
이거는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거센 비바람이 불며 전국 곳곳에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신축 건물 가설물 붕괴 우려로 도로가 통제되는가 하면 3만 세대 규모의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문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도 고 통행이 제한된 도로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늘어섰고 공사 중인 고층 건물 주변에 쳐둔 가설물이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서울 마포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붕괴 우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청 직원들과 소방, 경찰 등이 출동해 오전 9시 40분쯤 안전 조치를 완료했지만 만리제로 일부 구간이 2시간가량 양방향 통제되며 출근길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구청 측은 강풍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엔 경기 부천시와 서울시 양천구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애기가 있어가지고 냉장고 같은 경우 이제 올려놓는 게 있으니까 부천 변전소 송전선로에 약 37초간 이상이 생기면서 두 지역 3만 180세대가량의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복구 작업은 밤 11시쯤 완료됐지만 부천에선 한대 아파트 등 주택 4곳의 엘리베이터에 주민 총 17명이 갇혀 구조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한전 측은 갑작스런 강풍과 폭우가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포함해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수도권 곳곳에선 새벽 시간 비바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선 강풍에 가로등이 넘어지고 지붕 패널이 날아가 차량을 덮치는가 하면 수원시에선 도로가 150m가량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내일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설물 파손과 낙하물로 인한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우서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뿐인 내 편 하나은행. 이번 태풍은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며 한반도 전체가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역대 어떤 태풍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남겼는지 김민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남 해안에 상륙한 슈퍼 태풍 흰남노.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경북 포항에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며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비 피해를 남긴 태풍은 2002년 8월 한반도를 강타한 누사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하루 8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내린 비였습니다. 도시는 물바다로 변했고 초속 50m가 넘는 강풍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루사로 2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역대 가장 많은 5조 1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풍속으로만 보면 이듬해인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초속 60m의 기록적인 강풍에 수백 톤의 대형 크레인이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국이 쑥대밭이 됐고 4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로만 보면 1959년 한반도를 휩쓴 사라가 849명으로 해방 이후 가장 피해가 컸고 1972년에 발생한 베티도 5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이번 태풍은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며 한반도 전체를 직접 영향권에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하며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역대 어떤 태풍이 어떤 피해를 남겼었는지 김민욱 기자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9월 경남 해안에 상륙한
슈퍼태풍 흰남노. 1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는 피해를 안겼습니다. 특히 경북 포항에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며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비 피해를 안긴 태풍은 2002년 8월 한반도를 강타한 루사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하루 8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내린 비였습니다. 도시는 물바다로 변했고 초속 50m가 넘는 강풍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루사로 2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역대 가장 많은 5조 1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풍속으로만 보면 이듬해인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초속 60m의 기록적인 강풍에 수백 톤의 대형 크레인이 엿가락처럼 뛰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국이 쑥대밭이 됐고 4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로만 보면 1959년 한반도를 휩쓴 사라가 849명으로 해방 이후 가장 피해가 컸고 1972년에 발생한 베티도 5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자, 흰남노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과거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태풍들과 비교해보면 조금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람의 강도나 중심 기압만 놓고 보면 루사나 매미 등 역대 최악의 태풍들과 비교해서 강하면 강했지 더 약하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송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 쓰라린 기억을 남긴 태풍은 2002년 8월 마지막 날 상륙했던 루사였습니다. 바람보다 비로 인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56.7m, 시속 204.1km로 역대 세 번째. 하지만 강릉에만 무려 870.5mm의 물폭탄을 쏟아부으며 기상 관측 이래 1일 최다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2000년대 이후 최다인 246명의 인명피해 그리고 5조 원이 넘는 역대 가장 큰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당시 전국의 66만 가구가 정전을 겪어야 했고 경부선 철도 일부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은 루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음 해인 2003년 9월에 찾아온 매미입니다. 매미는 비보다 바람의 위력이 강했습니다. 이를 최다 강수량은 역대 6위였지만 순간 최대 풍속이 당시 풍속계의 상한선이던 초속 60m로 역대 가장 강력한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이를 최대 풍속도 초속 51.1m에 달해 건물 간판과 가로수가 맥없이 뽑혀나가고 1000톤에 달하는 항만 크레인도 한 방에 쓰러질 만큼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매미의 영향으로 모두 119명이 숨졌고 역대 두 번째로 큰 4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위력을 결정하는 중심기압 기준으로는 1959년 발생한 태풍 사라가 역대 1위입니다. 중심기압 951.1헥토파스칼로 역대 최악인 849명의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위력이 강한데 앞서 언급했던 매미가 953.9헥토파스칼, 루사는 962.6헥토파스칼이었고 현재 북상 중인 흰남노는 제주 서귀포에 상륙하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940에서 950헥토파스칼의 역대 최대 강도가 예상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태풍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가차없이 앗아가기도 합니다. 역대급 태풍이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를 남겼는지 김정호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태풍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2차 대전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은 사라였습니다. 1959년 9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모두 84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지난 2002년 루사가 246명으로 가장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재산 피해를 놓고 보면 루사가 5조 1479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1년 뒤 발생한 매미도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루사는 가장 많은 비를 뿌린 태풍으로도 기록됐습니다. 강릉 지역에 지난 2002년 8월 31일 단 하루 동안
무려 870.5mm라는 물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가장 강한 바람은 매미가 몰고 왔습니다. 2003년 9월 12일 제주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으로 60m가 관측됐습니다. 매미의 강풍 위력은 엿가락처럼 휜 부산항 대형 크레인이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큰 상처를 남긴 이른바 역대급 태풍. 다시는 소잃고 외양간 걸리지 말라는 정보도 함께 남겼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여름, 한반도를 향해 돌진하는 수상한 움직임. 올여름엔 집중호우가 예년보다 더 많이 쏟아지고 태풍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름철 최악의 재난. 슈퍼 태풍. 한순간 모든 것을 헐키고 사라지는 이 끔찍한 재앙이 현실로 닥쳐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슈퍼 태풍에서 살아남는 법,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힘없이 쓰러진 가로수와 유리창 파편들로 낭자한 것, 이 처참한 현장을 기억하십니까? 2003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초대형 태풍 매미가 흩어지고 간 직후의 모습인데요. 당시 약 800개의 도로와 30개의 다리를 무너뜨렸을 정도로 파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 132명, 이재민 6만 1000명을 낸 우리나라 최악의 악몽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강력한 돌풍과 함께 집중호우, 해일을 동반하는 총체적 재난, 태풍.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재난 피해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피해가 막대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보다 더 강력한 슈퍼 태풍이 북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 그렇다면 슈퍼 태풍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던 매미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 이상으로 4등급 대형 태풍에 해당하는데요. 슈퍼 태풍은 그보다 더 강력한 초속 67m 이상의 초대형 강풍을 동반합니다. 이 정도 강풍이면 사람은 물론 하이에는 기차를 넘어뜨리고 철탑이나 빌딩까지 붕괴시킬 정도로 파괴적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3년 슈퍼태풍 하이엔의 대참사를 겪은 필리핀. 일주에 무려 87m를 날아가는 사상 초유의 강풍은 무려 2,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었죠. 최근 중국과 대만 지역을 강타한 슈퍼태풍 사우델로의 파괴력 또한 막강한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이 눈앞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모습. 바로 앞에 있던 하얀색 자동차는 착취를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처럼 한순간 휘몰아쳐 모든 것을 앗아가는 최악의 재난 슈퍼 태풍.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은 따뜻한 바다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인데 특히 1년 중 바닷물의 온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9월에는 더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기 때문에 강력한 태풍을 넘어서 슈퍼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향한 슈퍼 태풍의 경우 만약 그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슈퍼 태풍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첫 번째, 길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안전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태풍의 가장 큰 무기는 순간적으로 휘몰아치는 강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초대형 강풍기와 강철벽이 동원된 태풍 모의실험 세트에서 그 위험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우리의 경험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엄선된 취향을 반영합니다. 당신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과 마네킹을 설치한 뒤 초대형 강풍기 작동 시작. 중대형 태풍과 맞먹는 초속 40m의 강풍이 몰아치자마자 온갖 물건들이 바람에 사정없이 날아가 버리는데 순식간에 실험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실험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날아오는 물건이 마네킹의 안면부를 그대로 강타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이처럼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은 강풍을 만나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흉기로 돌변한다는 사실. 이번에는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철제 소재의 입간판을 세워두고 초속 40m의 강풍기를 다시 작동해 보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밀려가더니 순식간에 돌진. 어린이 마네킹을 정면으로 덮치는데요. 이렇게 무거운 건데도 저렇게. 이처럼 날아오는 입간판에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들이 부딪혔을 경우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태풍이 오기 전에 입간판을 물론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은 미리 실내로 치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의 위험성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여기서 안전용품 획득 퀴즈. 길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사소한 행동 때문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 문제는 안전용품 획득 퀴즈입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다양한 화재를 진압할 때 쓸 수 있는 다기능 소화검을 드리고요. 매년 여름이면 사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세 분은 어떠세요? 무슨 경험이나 혹은 아는 형님께서는 네네. 이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네. 그 배가 산에 가 있더라. 네? 아침에 매미 왔을 때요. 매미가 왔을 때 아침에 턱 나와 보니까 배가 없더래요. 그래서 배가 어디 갔지? 해가지고 뒤를 딱 봤는데 산에 배가. 바람 때문에 네네, 날아간 거예요. 저도 매미 때 고3 때였거든요. 네. 학원에서 나왔는데 물이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학원에서 나왔는데 여기까지 차 있어갖고 네. 집까지 오물과 같이 함께 걸어갔어요. 음식물 쓰레기랑 이런 것들이 다 떠다니고. 이 정도 찼다는 거 보니까 재미 씨한테 이 정도 얘기가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거든요. 지금 자, 드리겠습니다. 태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이런 사소한 행동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행동일까요? 뭘까요, 과연? 네. 뛰어가는 거? 편하게. 기관식인가요? 뛰다 보면은 이게 바람의 속도가 더 붙어가지고 휙 날아가요. 가속이 붙어가지고 네. 뛰다가 그 뛰는 속도에 뒤에서 바람이 불면 빨리 뛰는 거. 엄청 빨리 뛰시는구나. 저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있는 우체통이라든지 나무 이런 입간판 이런 거를 막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거를 매달린 힘까지 합쳐져가지고 통째로 날아가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외려 땡기는 힘이 생겨서. 그렇죠. 저는 그 간판이나 이런 데 밑에 숨는다. 숨는다. 숨으려고 하는 게 그게 떨어지면서 이제 바로. 숨는다, 매달린다, 잡는다. 네, 매달린다, 잡는다. 길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 정답은 우산을 쓰는 행동입니다. 비바람이 불면 누가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우산. 하지만 이처럼 바람을 마주보고 우산을 쓰는 습관이 오히려 당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과연 우산을 쓰는 습관이 왜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지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119 구조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호장비를 갖춰 입은 스턴트맨이 강풍에 맞설 준비를 하는데 강풍의 세기는 사람이 제자리에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초속 30m. 강풍기가 작동되자마자 중력 태풍과 맞먹는 강한 바람이 스턴트맨을 덮칩니다. 스턴트맨. 하지만 제자리에 서서 두 다리로 버틸 수 있고 조금씩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인데요. 스턴트맨이시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우산을 쓰고 강풍기 앞에 선 스턴트맨. 이전과 동일한 초속 30m의 강풍기가 작동하는데요. 시작부터 삐뚤거리며 버티기 힘들어하는 모습. 앞으로 걸어가기 위해 발을 떼보지만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결국 공을 잃고는 안 돼요. 심지어 갖고 있던 우산을 주체하지 못한 채 뒤로 뻗치고 마는 스턴트맨. 우산의 상태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태풍이 불 때 강한 바람을 피하기 위해 우산을 앞쪽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우산의 바람이 맞는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는 우산이 독과 같은 역할을 해서 순간적으로 바람의 힘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우산을 쓰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산과 같은 원리로 겉옷의 지퍼나 단추를 채우지 않고 외출하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